박남춘 인천시장이 거짓 진술을 통해 집단 감염을 야기한 두 개 교회와 계양구 기독교 소모임에 대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33개 부서가 입주해 있는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우리 지역 방역 상황, 오늘은 장덕천 부천시장을 화상 연결해 부천 지역 대응 상황을 직접 물어봅니다. 부천 상동 주민들과 한국전력간 특보합선 매설 갈등이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부천시가 한전과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지면서 주민들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집단 감염을 야기한 일부 교회에 대해 고발 등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일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교회와 신도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해 방역 조치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3개 교회에서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거짓 진술을 통해 집단 감염을 야기한 2개 교회, 계양구 기독 소모임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됐음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지역교회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인천시 33개 부서가 입주해 있는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2일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1명이 전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아내에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인천시는 이날 오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33개 부서 공무원 570명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인천시는 미추홀타워를 3일까지 폐쇄하고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70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부천시는 옥길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다른 부천 50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달 29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수도권 확산세가 꺾일 듯 꺾이지 않으면서 연일 새로운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우리 지역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묻는 순서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부천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천은 과거에 물류센터를 포함해서 대규모 감염의 중심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그때와 또 다른 양상으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부천 지역 내 지금 감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오늘 현재까지 그 확진자가 227명인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8월 16일부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하루 빼고 지금 계속 연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천이 그 쿠팡 물류센터 그 대규모 감염 사태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확진자 숫자도 많고 그때는 2주 안에 일주일 안에 다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명단을 다 확보하고 빠르게 검사를 하게 되면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전파 차단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방역 단계를 격상한 것처럼 이처럼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방역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지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부천시의 지역 방역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름 하절기 들면서 선별진료소도 약간 시간을 단축하고 또 주말에 휴식도 취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 이후로는 전체 지금 정상근무뿐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학조사들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 인력도 보충해서 지금 10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방역들 이렇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지금 인력이 강화되고 또 뭐 저희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그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도 전 직원이 동원돼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부천시는 특히 이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왔는데요. 길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대비책들, 현재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나요?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 일부 예산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 의회 의장이 정해지면 의회하고 좀 약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원을 지난번처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논의를 좀 해볼 거고요. 또 정부에서도 맞춤형으로 특히 타격을 많이 입은 분야 아마 자영업자들 분들이 또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으셨을 텐데요. 특수고용직이나 뭐 프리랜서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대한 대책들이 저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의회 구성되면 바로 저희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방역에 대한 또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정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계획이 정해졌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가운 소식과는 반대로 부천 지역의 묵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상동 특고암 문제는 해를 거듭해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년째 이어져 온 부천 상동 일대 특고암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고압 송전 선로를 땅속에 묻는 이른바 지중화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시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잇따라 한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민들이 힘겹게 이어오고 있는 싸움은 앞으로 더욱더 향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부천 상동 주민들은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된 건 3년 전. 그 사이 주민들 앞에는 부천 특고압 대책위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간 해묵은 지역 문제를 쉽사리 풀지 못하는 행정당국의 불만도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계속되는 문구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가 집단에 대한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부천시에서는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난 2017년 한전이 부천을 비롯해 서부 권역의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4만 5천 볼트의 특고압 전력을 지하에 매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체 공사 구간 가운데 부천 상동에서 인천 부평 사이 2.5km 구간의 매설 계획에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학교 10여 곳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원 앞으로 지나가고 학교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제 정말 소아백혈병이나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동안 주민들은 특고 앞 전력구 노선을 우회하거나 40에서 50m 깊이로 매설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추가 매설을 진행해도 안전기준 이하를 밑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본인들은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끄럽게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황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지난 6월 부천시가 도로조명과 공유재산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전에 패소한 겁니다.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이 과연 어느 선까지 공적인 영역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소송에서 그 한전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힘든 일인데. 부천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사실상 한전이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한전 경인건설 본부 측은 주민 대표와 부천시에 한전을 제외한 주민 주도의 전자파 실태 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잇따른 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주민 타협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그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공사 자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절대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공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이처럼 지자체인 부천시와 주민들, 한전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학생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주민 편에서 주민의 의견을 더 들어주고 또 수렴해서 앞에 나서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은 내년 말까지 초고압 지중 송전설을 매설하겠다는 공사 계획을 밝힌 상황. 수년간 이어온 특고압과의 전쟁에도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또다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 코너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과 쇼핑센터 44곳, 대규모 점포 11곳 등 모두 925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별도 해제 시까지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가능하지만 시식 코너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양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조치된 실내 체육시설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 시설은 계양구 내 체력 단련장과 체육도장, 볼링장,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 360여 곳인데요. 계양구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해당 시설을 방문해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구는 집합금지 기간인 오는 6일 24시까지 점검을 이어가며 위반 시설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2일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용범 의원이 앞서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쳐왔는데요. 신은호 의장도 시위에 동참한 겁니다. 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 모두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신은호 의장은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은 반드시 인천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찾습니다. 김포시는 벽화나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 가운데 한 팀 이상을 뽑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역 예술인은 오는 4일까지 김포시에 신청하면 됩니다.